국내 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계는 좀 크게 두는 기계들이 많아. 저희가 너무 조심해서 제동하면은 해외 영업부에 이게 미얀마 담당자로 자체 프로젝트를 제가 맡아서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으로써 등록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 거리입니다. 2009년 다문화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 입구부터 이국적인 향이 가득합니다. 간판도 거의 외국어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향신료를 더한 팔뚝만한 소세지 같은 신기한 먹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두 개 5,000원? 머리부터 내장, 발까지 돼지 한 마리가 통째로 판매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대네? 이거 순대. 8,000원? 싸다. 이건 뭐예요? 그래도 돼지는 좀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영화에서 장발의 빌런이 먹던 껍질채 구운 해바라기 씨가 인기가 많습니다. 아, 4개면 10,000원? 그럼 4개 주세요. 네. 꽤 많이 산 것 같았는데 차에서 오며 가며 다 먹었습니다. 닭고기 맛이 난다는 개구리도 한가득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가서 놀랐습니다. 낚시 프로그램에서나 보던 민물고기도 눈에 띕니다. 향어인데 덩치가 꽤 큽니다. 푹 구워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곳이 처음부터 이런 특구였던 건 아닙니다. 인근 공장들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그리워할 고향 음식을 파는 곳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나중엔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이 지역을 즐기려는 외국인들도 모이게 됐습니다. 인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마을이 된 겁니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46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중 약 200만 명 정도가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한국 전체 노동력의 5% 정도 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입국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정도라고 하면 한 해에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엔 여행객 등이 섞여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1,600만 명 중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좀 넘습니다. 이 200만 명 중 약 55만 명은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외국인들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약 200만 명 중 경기에 약 70만 명, 서울에 약 40만 명이 있습니다. 인천은 13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 세 도시만 합쳐도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외국인이 늘어도 지방 소멸이 여전한 건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고향에 보내야 하니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이 가장 수요가 큽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업무에 투입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오늘 기계는 좀 크게 두는 기계들이 많아. 저희가 너무 조심해서 기계 제동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게 아예 했어요. 그래서 다치는 사람, 전에는 한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다쳐서 병원에 가는 일도 잦습니다. 문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보험 등 문제로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제대로 돈을 못 받는 경우 등 타지에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아프는지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미얀마센터에서는 거기서 책임지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거기 쪽을 저에게 넘겨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그건 많아야 그 정도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흔히 말하는 몸 쓰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지 시장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전략 기획에도 쓰입니다. 모국에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열리는 수능 같은 한국어 시험을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국내 기업 면접까지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험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한데 여기다 모국에서 대학도 다녔고 현지 문화와 역사까지 한다면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특히 최근엔 동남아 시장 수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이라면은 뭐 알고 싶다면은 네이버에서 다 찾아서 조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도 별로 없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찾을 때는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고용주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사실 요즘 외국인들은 거의 한국인만큼 받거나 경우에 따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쓸 만큼 성실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인건비가 들면 더 열심히 하고 현지 사정에도 밝은 사원이 좋다는 겁니다. 성향이라든가 뭐 취향이라든가 그쪽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모르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걸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러는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방침 이런 것들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어요. 나름 고급 인력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여기 못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울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부색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었거나 아니면 백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사님께서 갑자기 반말을 하고 욕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나이에 비슷한 한국인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이대로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소창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반면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정도 들고 한국까지 방문한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내 가족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정이 가고 또 이렇게 성실성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많이 거쳐갔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장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 친구의 장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어때 영리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 같다.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건 근로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대학교에도 외국인들이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학생 절반은 외국인이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젠 대학도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뛰어난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야 대학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인구가 주니 학생은 줄고 등록금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이 성과를 내면 학교 성과와도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도 엄선합니다. 방학인데도 나와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영어, 한국어, 전공 지식 등 종합적으로 본국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더 큰 꿈을 찾아 한국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지식에 한국에서 배운 지식까지 더해 돌아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악착같이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출발한 후에 회사 일했습니다. 한국 와서 건축 공부하고 싶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하고 베트남 돌아와서
그 프로젝트 같이 일하면 저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같이 연결하면 좋은 결과 나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고향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언젠가 돌아가면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리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더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어 문제 있으면 저는 도와드릴게요. 번역하고 설명하고 한국 문화 알고 그렇게 같이 연결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큰 꿈이에요. 네.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해주는 대학 입장에선 이들이 매우 적절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근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증발하다시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언어를 말하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중간 관리자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위층에 속하는 인재들을 잘 길러내면 이 역할에 딱입니다. 저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무자가 외국인 노무자가 약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건설 문화라는 이런 걸 배워서 외국인에서 온 노무자들을 관리하고 또 해외로 건설회사가 나갔을 때 같이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더 잘 사는 나라로 와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 하고 마치 삶이 팍팍했던 시절의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등으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돌아와 국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진 않을까? 미국 등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반발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난다고 말합니다. 다소 폐쇄적이었던 우리 교육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서 자라 다른 생각을 갖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배우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외국 학생 중에는 애널리티컬이라든지 뭐 모델링이라든지 AI 쪽이라 이런 쪽에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다른 언어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크게 줄면서 외국인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근로 현장에도 교육 현장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학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 이익이 되게 하면서 부작용도 줄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소멸을 자초한 우리에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문제를 낳습니다. 사회 효율화 등 대안 마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얀마 시장이라는 건 아직 무궁무진하다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어떻게 보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해외에서 온 1% 특급 인재들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